부자의 전화번호부와 가난한 자들의 전화번호부는 다르다.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곁에 둡니다.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 둡니다. 근데 나한테 계속 야, 나 인정해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제발 인정해줘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계속 인정을 요구하고요. 그게 감정적 소비죠. 인정했어? 야, 인정했어. 나한테 이런 거죠. 뭘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시간적 마이너스고요, 감정적 마이너스고요, 나아가서 경제적 마이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10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40만 부 넘게 판매하신 스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제갈 현열 작가님 모시고 지금까지 만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작가님 제가 방금 소개했듯이 이제 10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 네. 사실 이 작가라는 직업은 어찌 보면 이게 본인을 약간 노출하기보다는 책으로 표현하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특히나 더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네.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좀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갈현열입니다. 제가 이제 13권의 책을 쓰고 네. 10권의 베스트셀러라는 이제 과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사실 저를 몰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그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좀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좀 더 몰입감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간단하게 또 밤을 새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광고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는 광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받았던 교내 공모전 수상 횟수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받았던 전국 공모전 수상 횟수예요. 저는 총 3번의 장관상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대학생이 참석할 수 있는 대회 중에 가장 큰 광고제에서 광고제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4년 연속 수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이제 네임밸류가 높은 그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라고 하는 대회에서 네. 대회가 그때 당시 26년째, 지금은 한 40년째 이어오고 있죠. 대회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또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마지막은 이제 대한민국 인재상이라고 하는 네.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제가 광고 관련해서 딱 100개 정도의 활동을 했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력서를 정리하잖아요. 증빙서류가 딱 100장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걸 무기로 그 HSED라고 하는 LG 계열의 광고 대행사에 네. 또 영어 성적이 없는 최초의 지방자립대 신입사원이라는 굉장한 이상한 타이틀을 네. 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역시 글도 쓰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고홍보학과를 하면서 문해창작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었고요. 책을 쓰고 싶어서 그 이후로 이제 1년에 한 권씩 매년 꾸준히 13년간 책을 썼고요. 지금까지 총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네. 그런 저는 현재 지금도 글을 자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글이 필요할 때 글에 관련된 자문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펀딩 페이지를 도와준다던가, 제가 이제 여러 기업의 펀딩 페이지를 도와줬는데 다행히 제가 도와준 기업들의 펀딩 페이지 달성률이 한 450%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기획서를 좀 컨설팅 해준다던가, 발표 같은 걸 해야 된다, 프레젠테이션을 컨설팅 해준다던가, 그리고 이제 어떤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 브랜딩 혹은 기업의 브랜딩을 컨설팅 해주고요. 지금은 뭐 숯불 막창을 네. 파는 집에서 변호사 로펌까지 좀 다양한 기업에서 그 기업이 어떤 글로 관련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20년간 기획과 글을 썼고 지금도 글을 자문하고 있는 시장 우선주의자 제갈현열입니다. 아주 그냥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고랑 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이 설명도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긴 한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책을 이제 베스트셀러를 또 많이 쓰셨는데 네네. 그 뭐 돈에 대한 얘기들도 좀 쓰시고,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글 광고도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이제 돈과 관련된 일들이 많잖아요. 큰 틀이 아니라 그게 곧 돈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 아, 모든 생산 활동은 돈을 위해서 하는 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뭐 기업도 만나시고 뭐 부자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이 부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워너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네.
사실 방법은 다 다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엔 됐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참 복잡스러운 마음이시거든요. 부자가 되는 거에 어떤 뭐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부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리즌 Y가 있어야잖아요. 네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13권의 책을 썼다라고 했는데 저는 늘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를 썼거든요. 최근 5년 동안 제일 시장에 관심 있었던 이야기가 네. 방금 말씀하셨던 돈 버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이거 세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일을 열심히 해서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열심히 하거나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제 부자가 되거나 투자를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그 세 주제에 관련된 책을 다 써봤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세 권의 책이 전부 베스트셀러에 됐어요.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뭐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 사업소득 혹은 투자소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본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나본 사람이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제 관점에서 부자가 되신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부자들은 자기만의 정말 확실한 생산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 가령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정보가 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일주일 뒤면 네. 60%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요, 제가 그걸 알려준,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기회가 돼서 알려준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투자를 안 하거나, 그렇죠. 내가 좀 더 투자했더라면이라고 라면을 끓여요. 네. 네. 근데 부자분들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확실하게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길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남의 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생산 수단이 있다. 생산 수단이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부자들은 자기 시간값을 자기가 정해요. 직장을 다니면 사실 네. 연봉 협상이라고 하지만 1년에 뭐 1, 20% 오르는 거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잖아요. 근데 그 위로 이제 임원이 되고 C레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연봉을 스스로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C레벨 분들이 1년 만에 연봉을 10억 올리는 게 네.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7천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값을 자기가 정하는 거죠. 네. 투자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값을 자기가 정하니까 결국 자기가 시간당 얼마를 벌 수 있냐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분들이 부자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부자들의 주변에는 반드시 자신이 부자가 되는 걸 도와줬거나 아니면 자기와 같이 서로 다른 방법이든 어찌되었건 자기와 같이 부자를 이룬 사람이 있거나 네. 따위에 주변의 인간관계,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자의 전화번호부와 가난한 자들의 전화번호부는 다르다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무형자산, 그게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세 개가 다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게 우선 시급을 내가 정한다. 어렵죠. 그거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근로자들이니까.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부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넌 부자가 아니니까 또 부자들을 맞아요. 만날 방법도 없고.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시간값을 어떻게 올릴 건가는 이제 우리가 2부에서 그 제가 드릴 네, 얘기 따로 자세히 얘기 한번 나누면 해주시고. 될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방금 하신 그 질문을 해요. 아니 나는 부자가 아닌데 네. 우리 부모님도 부자가 아닌데 결국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뭐 저희 집이 부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전 지금도 아직 부자라고 하기는 한참 모자라지만 부자의 네트워크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글쓰기를 잘했어요. 글쓰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글을 오랫동안 썼었고 그리고 지금도 글을 쓰고 있고 누구보다 글에 대해서는 제 시간과 정성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글쓰기라고 하는 것 하나만큼은 누구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시장의 인정도 받았어요. 부자들을 만날 때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에게 제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하신 분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정말 타고난 무형자산이 있거나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워낙 네. 부자셔서 우리 아들이야. 네, 우리 아들이야라고 하던가 아. 그게 아니면 그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줄 만한 자기만의 본질 실력이 있어요. 저는 본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 본질은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할 뿐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질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모를 뿐이지 저는 본질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게 또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첫 번째가 생산수단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뾰족한 생산 수단이 있어야 네. 사실 시급도 정할 수 있고 아, 그렇죠.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인맥도 넓힐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자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 수단이 되지 않으면 네. 본질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밥벌이잖아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로 밥을 벌어 먹고 살지 못하면 네. 그건 어딘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이라는 게 생산 수단이다는 아니지만 반드시 자신의 본질은 생산 수단화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지면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를 찾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게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난이도가 한없이 낮아진 시대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2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로소득을 버는 분들은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맨날 회사에서 출근하고 맞아요. 퇴근하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문을 하는 많은 분들이 사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이 직장인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직장인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 사업해야지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근로소득을 받으시면서 그 안에 속해 있으면서 본인이 개발했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네.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 기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유회사에 다니시는 지금 이제 대표님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정유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회사 생활을 했죠. 회사 생활하면 자기 시간을 쓰니까 그만큼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배우고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도 배우고 이게 나중에 네. 사업하는 데 다 도움이 돼. 결정적으로 본인이 그 업을 하면서 이 회사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즉 그렇게 큰 이익이 안 남는데 개인이 이걸 하기에는 꽤나 괜찮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라는 걸 몇 가지 발견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분이 뭐 했냐면 이야기하고 글로 적고 다니셨어요. 본인이 이제 본인 채널을 개설하셔서 이런 아이템이 있더라.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가치가 있더라라는 글이라던가 그 실제로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라던가 글을 적음으로써 자신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템을 그 기획서로 만들어서 이제 영업을 다니시니까 영업 다니면서 술자리에서 네. 가벼운 토크할 때 슬며시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걸 한 2년 정도 하신 거예요. 크게 기대를 안 하시고. 네. 근데 2년 만에 그 관계자분들 중에 이거는 사업 아이템이 될 만하다. 이거 나가서 한번 사업해봐라.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그쪽 사업을 하셔서 지금은 회사 다닐 때보다 최소 이제 20배, 30배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값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근로소득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는 근로소득을 한다라는 게 어쨌든 급여를 받기 위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시장이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업의 생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개인이라면 볼 수 없었던 정보나 네트워크 따위를 기업을 다니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기회를 발견하고 발견하지 않고는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발견한 사람의 시간값은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발견하지 않고 왜 회사가 계속 연봉을 안 올려줘? 왜 회사가 내가 원하는 인센티브를 안 줘? 라고 하면 끝까지 자기 시간을 시장에 수동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 같아서. 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거든요. 그 길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이렇게 인맥을 좀 잘 만들어가지고 네. 어떤 부자 형이 나를 좀 이렇게 끌어가주면 네. 뭐 코인 뭐 살지 안 살지 알려주고 뭐 부자 형이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막 무작정 막 인맥 관계를 막 넓히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또 이제 부자가 되려면 인맥이 또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인맥 챙기다가 막 개인의 시간을 다 다 잃어버리는 날리는 경우도 있죠.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 인맥 관리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들의 인맥 관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의 인맥 관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부자는 시간을 형평으로 써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평등으로 써요. 이게 약간 복잡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시간을 고루고루 써요. 근데 부자들은 형평성의 원칙이 뭐냐면 동등한 자에게는 동등하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렇지 않게 해요. 자기가 시간을 써야 될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지만 자기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 사람들은 과감하게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제 인간관계나 네트워크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트워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아, 정리가 된다. 네. 그러면 물어보자. 주변에 그래 코인을 하는 사람이든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든 부자가 당신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네. 소위 말해서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바란다. 네. 그러면 내가 방금 말했던 부자는 시간을 형평으로 다루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시간을 써야 될 이유가 당신에겐 있는가? 왜 나를 만나줘야 될지 이유가 없다. 만나는 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대부분 부자분들이 또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해서 최대한 적을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네. 때문에
첫 번째 만나면 다 가능해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예를 들면 뭐 얘기할 게 없고 부탁할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연락을 쉽게 못해. 부인님도 그러겠죠.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연락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커피 한잔 했어요. 두 번째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제안할 것이 있던가,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결국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이랑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개인의 어찌 보면 뭐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갈고 닦을 게 먼저네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이 다음 인맥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허락된 기회가 차라리 허락되지 않은 기회보다 훨씬 독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원샷 찬스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부일라님을 만났는데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집안에 일도 너무 많아서 추리링 차림에 머리도 부시시하게 와서 반갑습니다라고 해서 와서 네.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 사정을 부일라님 모르시잖아요. 근데 딱 그 한 번의 기회로 저를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훌륭한 인맥일수록 대부분은 원샷 찬스예요. 근데 그 원샷 찬스를 내 것으로 가져가는 핵심은 찬스를 계속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찬스를 잡을 만한 가치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그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 원샷 찬스를 가질 만한 설계가 당군 이래로 이렇게 쉬웠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걸 이제 2부 때 다시 이렇게 해야지 이제 2부가 편집이 안 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나는 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청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부자를 만나는 거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될 텐데 맞아요.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뭐 기회들로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러면 또 인맥이라는 게 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지니까 맞아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계속 만나야 될지 아니면 뭐 만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그 인간관계에 뭐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판단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만큼 뭐 제가 막 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식으로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곁에 둡니다.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 둡니다. 저는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정확히 평범한 사람들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재 내가 바뀌어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현재 내가 나아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잔소리일 수도 있고 조금은 지적일 수도 있고 조금 문제 제기일 수도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요. 내가 안 만나고 말지 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반대로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자기 칭찬을 하고 하는 사람들 경계합니다. 대신에 자기에게 더 나아갈 방향이나 나한테 더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꼭 곁에 대요. 이유가 뭐냐면 전자는 제가 부일남님 기분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엄청 쉬워요. 그렇죠. 잘생겼죠. 뭐 옷 잘 입죠. 그리고 채널 얼굴 100만 와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부일라님한테 제가 필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많은 시간 들여서 부일라님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만큼의 어떤 저 나름대로 역량이 필요해요. 이게 훨씬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곁에 두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답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번만 그 네트워크에서 한번 이 기준으로 가지고 나눠보세요. 나한테 늘 내가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지? 늘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지? 아마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늘리시고요. 기분 좋은 말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 필요한 사람들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의 배분에 따라서 서서히 스스로 정리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자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자의 인맥 관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저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맥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내가 지금 1억 부자면 100억 부자를 빨리 만나가지고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1억 부자면 사실 2억 부자를 만나는 것도 난 부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막 나는 사실 저 사람한테 뭐 줄 게 없는데 우선 만나가지고 뭐를 이렇게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가끔씩 강연에서 하는 얘기인데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태희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전시성령으로도 안 된다. 로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 정도의 일이 벌어져야지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김태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를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너가 김태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따고 김태희의 로드 매니저가 되어라. 로드 매니저는 필요한 거 아니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네. 그래서 우선 만나라. 네. 만나고 나서 누구 운전을 잘하든 뭐라든 그 뒤에는 그 이후의 일이다. 뭐냐면 김태희를 만나려면 김태희를 만날 급이 되거나 김태희가 만날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필요한 걸 얘기해요. 해줘야 된다. 1억 부자가 2억 부자를 만나는 거는 돼요. 왜? 급이 있으니까. 네. 1억이나 2억이나 사실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1억 부자, 5억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1억 부자가 이제 100억 부자를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100억 부자가 1억 부자를 만나야 될 이유가 1억 부자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방금 말했던 정말 극급이 되거나 아니면 이유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 네트워크에서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내가 워너비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내가 첫 번째 급이 되나? 그게 안 되면 이유가 있나? 근데 둘 다 없다. 그럼 사실 만나시면 안 돼요. 그 만나는 게 독이 돼요. 만나봐야 어차피 일회성이다. 만나봐 일회성이죠. 저도 이제 예전에 20살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24살, 5살 때 그때 봉준호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강연을 들었어요. 네. 저희 대학교의 교수님이 봉준호 감독님이 그 영화 스토리 자문을 하실 정도로 네, 네. 이성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빼놓고는 대한민국의 근대 시를 논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분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니까 뭐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분이 날 만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만날 급도 당연히 아니고 내가 이분한테 예를 들면 그때 글이라도 잘 써서 내가 당신의 대본을 오탈자 검증이라도 해주겠다가 됐던가 이유가 있었으면 됐을 텐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네트워크나 인맥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요런 기법을 알면, 요런 화술을 알면, 요런 방법을 알면 대통령도 너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네. 뭐 어떤 기술 하나 안다고 해서 어떤 기교 하나 부릴 수 있다고 해서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부와 아첨을 극도로 잘하면 그 아부 악첨을 극도로 잘하잖아요. 그럼 네. 그게 곧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역량이 되는 거죠. 네. 예, 본인의 역량이 되고 만났는데 계속 그 대통령이 생각이 나. 나를 이렇게 칭찬해 준 사람이 있었던 이런 거야. 사람이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남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렇죠. 타고난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그분이 재능 플러스 그 어느 순간 열심히 노력해서 맞아요. 얻은 신강한 정성일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떠올리게 할 그렇죠. 정도로 얼마나 이걸 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본질 이야기할 때 무게 잡지 말라라고 이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본질이라는 게 꼭 멋있을 필요 없고요. 꼭 잘날 필요 없고요.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시장이 필요로 한 능력이면 다 돼요. 저는 그래서 요 얘기는 헨리포드 미국에 이제 자동차 그 왕국을 세우신 분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은퇴하고 나서 그 자동차를 세웠던 그 입지 전적의 그 인물들을 다 모아서 소풍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라고 하니까 아직 한 명이 안 왔대. 네. 누가 안 왔냐면 자기 짐을 늘 들어주던 흑인, 비서 네. 한 명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와서 출발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이 평생 한 일이라고는 당신의 짐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네. 그거 내가 들어주겠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노력과 우리 시간과 우리 능력을 써서 이 포드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을 기다리냐라고 했을 때 포드의 그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내 짐을 맡길 수가 없다. 맡길 수가 이 사람 없다. 나한테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아, 기억해둬라.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뛰어난 부품이 되지 말고 한낱 짐 하나를 맡더라도 저 사람이 아니면 내 짐을 맡길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전자는 부품이고 후자는 가치다. 저는 자기 본질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가치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찾게 되는 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그 본질 개발을 하시는 건 아니면 그런 거에서 주변 눈치 보시면서 있어 보이는 말, 잘나 보이는 말 그런 것들로 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어제까지 살아온 자기 환경에서 이미 자기의 본질은 다 숨어 있어요. 그걸 충분히 개발하시더라도 지금은 누구나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인간관계 얘기를 좀 하고 있었으니까 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떠오르거든요. 어쨌든 뭔가를 담으려면,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라는 얘기처럼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현재. 네. 그럼 있는 상태에서 좀 덜어내야, 네. 그래야지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나는 분들을
요거를 뭐 이게 너무 좀 약간 계산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대신 요거 먹을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사람을 남겨야 되고 네. 어떤 사람을 쳐내야 되냐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정말 그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 필요 없는 사람들을 다 제낄 거야.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어떤 그 감정적인 좀 곤란함도 있을 것 같고 좀 네. 말씀드려 제가 불남님 되게 좋아해요. 네. 이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주변에 네.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4명의 사람이 그 4명이 공통적으로 좋아한다, 정말 성격이 좋다, 진짜 인간성이 좋다라고 말한 분이 네. 처음이세요. 전 그래서 정말 좋아해서 오늘은 요거를 얻어먹을 각오로 자, 대신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간관계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 인간관계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무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인간관계는요. 그 부일남님도 한번 주변에 네. 잘 보세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나에게 인정을 받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딱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곁에 남기시고요. 나한테 인정을 계속 요구해서 바라는 사람을 버리시면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어쨌든 나라는 사람의 본질과 가치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한 것을 베이스로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는 이걸 가지고 있어. 근데 나도 이걸 가지고 있네.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할까? 뭔가 해볼까? 뭔가 이렇게 되는 해볼까? 거죠. 그럼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줄까? 왜냐하면 남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본인 스스로도 뭐가 있는 거지. 인정할 만한 게 네.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네. 미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나한테 계속 야, 나 인정해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제발 인정해줘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계속 인정을 요구하고요. 그게 감정적 소비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정했어? 야, 인정했으면 나한테 이런 거 해줘. 너 인정했잖아. 그럼 나한테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뭘 해달라고 합니다. 네. 그럼 끊임없이 함께 나갈 무언가가 아니라 내 것을 가져가서 도와줘야 될 무언가의 이유로 만든 그게 시간적 마이너스고요. 감정적 마이너스고요. 나아가서 경제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인정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한테 인정을 바라는 사람. 저는 후자는 쳐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본질이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남한테 인정을 안 바래요. 반대로 그러면 나를 인정 안 하려고 어떻게든 막 그렇게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친구야.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저는 그게 친구일 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친구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창 시절 때 네. 만났던 인연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보냈던 4시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투자했던 4시간에 끝내 얽매여 있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으면요. 미래의 4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과거에 어쨌든 그러한 사람을 알게 된 것은 뭐 이게 필연적이든 우연이든 아니면 상황적이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내가 못 바꾸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부정적인 에너지를 미래로 가져갈 거냐 가져가지 않을 거냐는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떤 게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제발 못하면서 본인은 정이 많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이 많은 게 아니라 못하는 거고요. 못하는 것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욕심이나 욕망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가님도 인간관계를 뭐 비우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뭐 이제 다양한 사람들 뭐 부자들도 뭐 같이 뭐 채워 넣었는데 그 수단이 결국에 이제 글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쓰신 책도 팔리는 글은 처음이라라는 건데 네. 결국에 이제 글을 가지고 인생을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글을 가지고 인생을 바꿨고요. 정확히는 글쓰기를 통한 브랜딩으로 인생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글쓰기가 처음 어떻게 부자와의 어떤 인간관계 인맥으로 갔던 뭐 가장 첫 뭐 시작 뭐 그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부자를 이제 만나게 된 것은 사업 자문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네. 기업을 자문하면서 기업가를 만난 거죠. 기업 자문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앞서 자기소개로 본 것처럼 이제 20년 동안 기획과 글을 했었잖아요. 네. 그 기획력이라고 하는 것과 글이라고 하는 능력이 합쳐지니까 누군가를 컨설팅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컨설팅하는 영역이 되면서 부자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 부자들이 저를 신뢰하게 된 이유는 그 사이에 제가 만들어놨던 글쓰기를 통한 저라는 사람의 브랜딩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 브랜딩이 뭘 만드냐면 신용을 만들거든요. 부자들은 결국은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글쓰기라고 하는 실력이 있었고요.
그 실력으로 만든 저만의 브랜딩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 두 가지가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쨌든 생산 활동을 하고 생산 수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가진 생산 수단을 알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달하려고 하고요.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알아야지 그 생산 수단을 찾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고 돈을 벌잖아요. 네. 그 알리는 수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말 아니면 글이잖아요. 말도 네. 결국 중요한 말은 대본이 있잖아요. 결국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시장에서 자본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이 능력은 필요하지 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덕분에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 그 부자들이 이제 찾고자 하는 어떤 그 능력, 그거를 내가 갖췄고 그게 어찌 보면 글로써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네, 홍보가 그러면서 됐고 글로써 브랜딩이 된 거죠. 만나게 됐다. 네, 그럼 결국에 부자가 되는 거는 글쓰기라기보다는 글로 인한 브랜딩. 맞아요. 글로 인한 브랜딩이고 그게 뭐 말로든 뭐 연기든 뭐든지 맞습니다. 간에 브랜딩이 돼야 된다. 브랜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네. 브랜딩을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이 글쓰기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글이라는 건 뭐 읽는 거고 누가 쓴 거를 이제 보는 거고 그것도 좀 귀찮기 때문에 그냥 뭐 영상이나 뭐 요약집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찾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써야 된다. 그래야 맞아요.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읽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네.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놀랐는데 우리나라 100만 구독자 네. 유튜버, 그러니까 100만 이상을 기록한 유튜버 중에 70%가 그 자기 시작을 블로그로 했어요. 뭐 김작가 TV 네. 지금 나오는 김도윤 작가님 있잖아요. 블로그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보여지는 영상에 대한 그 역량을 네. 글쓰기를 통해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유튜브든 뭐든 이제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수록 채널을 쓰는 채널은 반드시 하나씩 운영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시장에 자본을 유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어떤 부일남님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그 교육 사업을 한다라고 해요. 네. 그럼 유튜브에서 홍보를 하면 홍보는 잘 되겠죠. 하지만 홍보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설득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저장된 페이지에 정보가 적혀 있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만 잘한다가 아니라 글쓰기를 잘하게 되었을 때 영상을 하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뭐 어떤 것을 하든 전부 다 이제 곱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